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 못 모르고 반바지 입고 아침에 나왔다가 그냥 추워가지고. 자, 오늘은 사기 오제봉기 황제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 이게 한 장 한 장씩 했는데 벌써 황제 건흥편 마지막이 오게 됐어요. 거기에 오늘이 몇 회째로 되어 있습니까? 13편입니까? 10장을 우리가 강의를 한 거네요. 그래서 오제봉기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소부도지 강좌를 진행을 하고, 제가 천부경 서병, 천부경을 수련을 할 때 필요로 한 천부서교 1절에 대해서 1장 1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서교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돼서 수련을 오래 하시거나 이쪽 호흡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특히 우리 박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다 이해하실 거고요. 우리 주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에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그러한 부탁이 있어서 동영상 촬영만 하되 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전체를 다 공개를 할 테니까요. 자, 오제봉기 오늘 13번째 시간 황제헌은편 마지막입니다. 중국의 한족의 시조라고 하는 헌은의 사망오제 중에 첫 번째로 치는 사람이죠. 헌은의 마지막 역사가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무제의 명으로 삼아 천이 기록한 글자는 요 큰 글자입니다. 집회나 세건 정의는 후대에 당나라 때까지 학자들이 주석을 단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글자는 사마천이 기록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다 후대에 당나라 때까지 기록한 주석이다, 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황제헌은편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이 되니까 이 마지막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창의는 촉산시의 딸을 아내로 얻었는데 창복이라고 불렀다. 이 창의가 누굽니까? 헌은의 두 아드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창복이라고 불렀다. 고향을 낳았다. 이 전후 고향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헌은 전후 고향 제국 고신 요, 순, 우, 사망, 오제 얘기할 때 그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향이 성스러운 덕을 갖고 있었다. 정의에서 이 설명하는 겁니다. 고향시를 하양국지와 13주지에 이르길 초나라 선조들이 인왕때에 시작하였다. 여기 보면은 황제의 후손들은 전부 다 어디요? 초나라에서 출발을 해요. 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 한수 설명을 했죠. 초나라라 하면은 바로 이 지도상에 보면 쏙 들어간 이렇게 뻗집니다. 요 지역, 이게 사천성 성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요 중간을 이렇게 흐르는 강이, 우쪽으로는 한수고, 요 사천성으로 흐르는 강은 강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의 좌측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사천성 성도의 요 민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헌은의 자손들은 전부 다 사천성 쪽에서 나와요. 영역이 동쪽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도를 기억을 하시면은 산동성 곡구 동북 팔리 수구에서 태어난 헌은이 처음에 서주 팽성 탕록이라고 하는 여기서 초도를 했다가 나중에 신정유흥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다시 이 기산 강수가 있는 서안유흥으로 쫓겨와서 황릉에 묻혀요. 오늘 얘기가 요 헌은이 여기서 태어난 헌은이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사연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산맥 지도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북경부터 상해까지 해발이 1m고 산동성에만 약간의 이렇게 산지가 있죠. 그런데 이 옥토 산동성에서 태어난 헌원이 어떻게 쫓겨가서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황토고원이라고 얘기하죠. 이쪽에 고비 사막이나 티베트 고원에서 황토가 불어와서 쌓인 산악 지역이라 그래서 이를 황토고원이라고 해요. 이 옥토를 두고 해필이면 이 황토고원에 가서 왜 묻혀서 한족의 시조가 됐겠냐? 서글픈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 사설을 보면은 황제 헌원이 소전부락의 제후로서 백알 64대 치유환웅에 대한 하나가 이 탕록에서 사로잡혀서 서쪽으로 유배 가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서 서토, 즉 하하족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를 사마천 사기 본기가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아들 창의를 위하여 촉산시에게 장가를 들었다. 뒤에 자손들이 세습하면서 동해졌다. 황제 전욱 고양씨는 황제의 손자 창의의 아들로 어머니를 창복이라고 불렀으며 또 여추라고도 불렀다. 하도에서 이르길 여강 독두칠성의 끝별의 무지개 같은 것이 여러 날 지속되며 순백색이 깊숙하고 어두운 집의 여추를 감흥시켜 전욱을 낳았다. 머리에 모기가 얹혀있고 덕스러운 문양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하도에서 이르길 요강 복두칠성의 끝별의 무지개 같은 것이 여러 날 지속되며 순백색이 깊숙하고 어두운 집의 여추를 감흥시켜 전욱을 낳았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북두칠성의 전기를 받아서 전욱을 낳았다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포장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제 전욱 고양씨는 황제의 손자 창의의 아들로 어머니를 창복이라 불렀으면 또 여추라고 불렸다. 그 여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신비로운 북두칠성의 전기를 받아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황제가 세상을 떠자 이제 물려줄 때가 됐죠. 교산의 장사를 지냈다. 그 손자 창의의 아들 고양이 등극하였다. 이가 임급 전욱이다 해서 그래서 전욱 고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욱 고양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산의 장사를 지냈다. 집회에서 해설에서 황포밀이 제2 100년의 부모했는데 나이가 111살이라고 읽었다. 누가? 헌원이 111살에 제2를 붕어를 했다. 그러면 제2 100년을 했으면 11살에 등극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요 연안시라고 되어 있는 요 아래쪽 여기를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낙하라고 해서 낙수가 내려오는 그 지역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게 지금 천에 서안입니다. 장안, 섬서전 장안.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원 황제릉이라고 해서 황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우측에 보면 여기 뭡니까? 자오령이라고 있는 바로 자오산이 있는데 헌원에 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되어 있죠. 교산이라고 되어 있죠. 황제를 무덤을 쓴 데다. 그리고 여기 자오령이라고 해요. 여기 자오산입니다. 자오산이 있는 지역. 여기 우측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요 폭포가 있죠. 이게 황토 폭포입니다. 이거 황하가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는데 우측에 보시면은 요 황하 여기 이렇게 이걸 오도로스라 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에 황토 폭포가 있어요. 황토로 된 폭포가 있는데 여기에 잉어가 올라가서 이를 통과하면은 이게 금룡문이라 그래서 붕어가 올라가서 잉어가 되는 곳이라 그래서 저 유명한 곳입니다. 그 좌측에 황제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태원의 깃당에서 황제 헌원의 어머니가 잉태를 해서 곡부, 동부, 팔리, 수구에서 태어났다가 서주, 팽성, 탕록에서 제후로 처음에 있다가 신정 유흥 땅으로 옮겼다가 마지막에는 섬서성 땅으로 쫓겨와서 항명에서 죽었다. 이게 사기 봉기 제일 첫머리 황제 헌원 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의 전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겠죠? 이게 산동성 사람입니다. 산동성은 어느 나라 땅이다? 중국 스스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구려, 구이, 해수가 흐르는 해이, 레주만에 있다 그래서 레이, 모퉁이에 있다 그래서 우이, 섬이 많다 그래서 도이. 왜 전부 다 이족들이 거주하는 데서 태어난 헌원은 누구냐? 동이족. 네. 대단히국의 백성이라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저번 주에 이거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앞강에서는 잘라내십시오. 세근에 주석하기 대대리에서 제아가 공자에게 물어 말하기, 영희가 황제가 300년 동안 살았다고 말했는데 청하에 묻습니다. 아니 황제가 어찌하여 사람입니까? 300살을 살았다니 말이 됩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300년이나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하니까 공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살아있으면서 그 이루오니 100년, 죽고 나서 그 정신을 경외한 것이 100년, 사망하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활용한 것이 100년, 그래서 300년이니 사안의 전략에 따르면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의 역선들이 운하되 헌원이 스스로 죽을 날을 골라서 군신들과 함께 작별하였다. 시신을 교산으로 옮겨, 신격화 시켰죠. 시신을 교산으로 옮겨 장사 지낸 것이 교산이고, 산이 붕괴되니 관이 비어 있었다. 유독 칼과 신발만 있었고 널이 존재해 있었다. 이 산이 붕괴가 됐었나 봐요. 헌원이 묻은 쓴 데가 바로 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교산이 붕괴가 됐었나 봐요. 근데 관을 열어보니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의미지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죽어서도 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애들이 판타스틱하게 황제가 하늘로 올라갔대요. 아, 황제가 하늘로 올라갔다. 아. 우주인이라서 그런답니다. 외계인이라서. 충격하시네. 자, 장교산. 교산에 장사를 지냈다. 집회 황남에서 황제 무덤이 상궁 교산에 있다고 올렸고, 세건은 지리제 교산이 상궁 양주현에 있으며 산에 황제 무덤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 정의의 갈지지가 운하되 황제령이 영주 나천년 동쪽 80리 좌오산에 존재하며 지리 상궁 양주군 교산 남쪽에 황제 무덤이 있다고 했다. 책의 양주는 수나라 때 고쳐서 나천이 되었다. 이하에 이르게 산이 뾰족하다 높은 것을 교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좌오산 련행에 좌오령이라고 하는 산맥에 좌오산이 있는 곳에 황제령이 있다. 그 위치를 말씀드렸고요. 그 손자 즉 창의의 아들 고양이 등극하였다. 이가 제 전욱이다. 그래서 전욱 고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원문 다음에는 전욱 고양 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제 헌원 편까지 요 한 페이지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옹곡 장면 선생님이 초벌 번역을 하신 거에다가 제가 지도도 붙이고 그래서 첨가를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사마천이 기록한 사기 봉기의 내용은 절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옹곡 장면 선생님처럼 풀 수 있는, 저게 지명인지 인명인지 또 그대로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것을
이걸 제대로 아는 학자가 없기 때문에 못 풀 뿐이에요. 13장까지 13장을 제가 강의를 했던 그 중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삼국사기나 우리 민족사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디에 위치하는 얘기면 고대의 원래 지명은 어디에 있었으면 이것은 우리가 천문요초에 나오는 북두출성이라 그러면 아 저것이 북극성을 얘기하는구나, 북두출성의 어느 별을 얘기하는구나, 이 고대 천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 운곡저학령이라고 하는 대석학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좌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두칠성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